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이 해문대 장면에서 나에게 주어진 목표는 장면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은 니나 자네를 억압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처절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감독은 내가 니나를 슬프게 할수록 작품은 전체적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철저히 악역이 되어야 했습니다. 해운대 장면은 니나 자네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어려움을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해운대 장면의 목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니나 자네와 대립하는 공무원의 강한 힘이 필요했습니다. 주인공들이 느끼는 슬픔과 서러움, 외로움, 좌절감을 끌어내야 했습니다. 이 작품의 소목표가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면 이 해운대 장면의 목표는 니나 자네가 자유를 억압당하면서 겪는 좌절과 슬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품의 초목표를 위해서 주인공의 자유가 억압되는 장면이 필요했습니다. 이 자유가 억눌리는 모습을 보면서 관객은 자유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자유에게 집합일 때의 좌절감과 슬픔을 공감합니다. 해운대 장면뿐 아니라 다른 장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객들이 자유에 대해 생각하고 느낄 수 있게 합니다. 해운대 장면의 목표는 곤더 버스커의 초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작품의 모든 장면들을 관통하는 목표가 초목표입니다. 이 작품의 각 장면들은 저마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 초목표는 개개의 장면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초목표는 하나의 장면이 존재하는 당위성을 부여합니다. 주한 초목표는 장면 편집의 여러 대안들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초목표는 편집과 선택의 기준입니다. 초목표는 그야말로 목표의 목표입니다. 장면 목표이 초목표입니다. 한 장면이 시작되면 떨리는 목소리를 외칩니다. CAPTAINY CAPTIN 그리고는 한 학생이 책상 위에 올라서서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려오라는 선생님의 경고도 무시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그 다음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책상 위에서 떨고 있는 소년처럼 나도 떨립니다. 내려오지 않는 학생을 향해 선생님은 더 크게 윽박지릅니다. 그러나 학생은 내려오지 않고 오히려 꿋꿋이 버팁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또 한 명의 학생이 책상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앞에 학생과 같은 단어를 외칩니다. 그렇게 책상 위에는 두 명이 되었습니다. 이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학생들보다 선생님은 더 화가 납니다. 그러면 모두 퇴학시켜버리겠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몇몇 학생들은 애써 고개를 돌리며 외면합니다.
그래도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때 또 학생이 결심을 하고 이 책상 위에 올라섭니다. 그러면서 앞에 두 학생과 같은 단어로 외칩니다. 그러면 상황을 외면했던 몇몇 학생들도 용기를 냅니다. 역시 앞에 학생들이 외칠 것처럼 그 단어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하나도 책상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서 단어를 덧붙입니다. 오를 그 앞에 학생이 외친 단어에 추가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상황은 더 이상 통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장면은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지금 글을 쓰면서 어김없이 소름이 돋는 명장면입니다. 그 영화는 스크린에 비춰지는 장면들이 이어져서 완성됩니다. 영화는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 장면들로 이루어집니다. 한편의 영화는 만든 사람의 의도가 담긴 여러 장면의 연속입니다. 각각의 장면들은 만든 사람의 의도를 잘 전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장면이 존재하는 이유는 만든 사람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장면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모든 장면은 그 장면에서 꼭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면을 본 관객이 특정 생각을 하길 원하고 특정 감정을 느끼길 원합니다. 이것이 장면을 만든 의도이자 장면의 목표입니다. 장면을 구상할 때 역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고려합니다. 장면을 촬영할 때도 목표가 있습니다. 배우들은 장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기하고 참여하는 모든 스태프들도 장면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하나가 됩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마지막 장면에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관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기를 원했을까요? 아마도 모든 장면의 목표가 달성되면 궁극적으로 작품의 목표는 달성될 것입니다. 이렇듯 각각의 장면을 만든 의도가 잘 전달될 작품은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한 편의 영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처럼 그 내용에는 교육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영화 내내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장면들로 채워집니다. 많은 장면의 목표가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기입니다. 영화의 제목도 학생들의 창의성을 환기하는 교육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이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처럼 이 세상의 시가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 걸까를 끊임없이 질문하게 합니다. 이 영화의 어떤 장면에서는 주입식 교육의 폐해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떤 장면에서는 바람직한 교육의 희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키팅이라는 혁신적인 선생님의 교육 장면을 통해서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영화를 만든 사람은
관객들이 교육에 대해서 저절로 생각하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초목표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마지막 장면이 더욱 감정적인 것은 학생들이 책상 위에 올라가는 연기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키팅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대중을 완벽하게 위로하고 있어요. 제 영화에도 그걸 담고자 했고 그게 초목표와 맞닿아 있었어요. 영화 신과 함께의 원작 웹툰인 신과 함께는 뮤지컬로도 제작되었습니다. 같은 원작을 가지고 다른 장르의 다른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 신과 함께와 뮤지컬 신과 함께는 등장하는 인물도 다르고 장면의 전개는 물론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특히 원작을 해석한 관점에 따라 다른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김용화 감독은 영화 신과 함께의 인과 연애의 초목표로 위로로 설정했습니다. 이 영화 신과 함께 인과 연애 성주신역 마지막 대사입니다. 이 생에 내려와서 이 집 저 집 천년 동안 가택신 노릇을 하면서 지켜보니까 이놈의 인간들을 더 모르겠더라.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더라. 나쁜 인간은 없다는 거. 나쁜 상황이 있는 거지. 그러니 원망스럽고 외통하고 이해가 안 될 때는 모든 걸 거꾸로 읽고 거꾸로 생각해봐. 그럼 풀릴 거다. 이 인간들도 세상도 이 우주도 이 주인공으로 맡은 김연기라는 배우가 연기한 덕춘과 주지원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해원맥이 만든 장면을 봅시다. 남의 같은 찰떡 케미를 보여준 덕춘과 해원맥은 영혼의 원한을 풀어주는 저승처사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어떤 원과 한이 있었고 어떤 인과 연을 맺고 있을까요? 덕춘은 이승에서 아주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여의했습니다. 그렇게 덕춘의 가족은 여진족이었습니다. 덕춘의 가족은 고려의 무시무시한 무시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무사는 하얀 삭 목도리를 두르고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고 해서 하얀 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하얀 삭이 바로 해원맥입니다. 이승에서 고려의 장수였던 해원맥은 여진족과 싸우는 과정에서 덕춘의 부모까지 죽였습니다. 물론 모르고 저지른 짓입니다. 자신이 덕춘의 부모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해원맥은 죄책감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덕춘의 후견인처럼 덕춘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자신의 목숨이 비틀어진 순간 덕춘에게 고백합니다. 덕춘의 부모를 죽인 자가 자기였다고 말입니다. 그러고는 하얀색 목소리를 꺼내서 덕춘의 목에 들려주며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삭 목소리를 보고 자신의 부모를 죽인 사람이 해원맥이라는 걸 알게 된 덕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흐느낍니다. 이 눈물이 쏟아지고 10초 동안 대사 없이 표정으로 연기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덕춘을 연기한 김연기라는 배우는 청년 여성의 여배우 조연상을 받기에 승인했습니다.